서가 명가. 예, 오늘은 별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천문학하면 뭐니 해도 별이죠. 지난 시간까지 빅뱅에 관한 이야기를 했어요. 우주가 갑자기 급작스러운 팽창을 통해서 우주에 물질이 생겨났고 갑자기 뜨겁고 조밀한 한 점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뜨겁고 밀도가 높은 기체가 팽창을 했고 그거를 통해서 우주 배경 복사라는 것이 만들어졌고 그거를 검출을 했고 그걸 통해서 빅뱅 이론이 관측적으로 검증이 됐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될 거는 그렇다면 별과 은하라는 게 어떻게 생겼을까라는 질문을 마땅히 던져야 합니다.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최초의 빅뱅이 있었고 그리고 우주가 급격히 팽창했고 그리고 초기 우주를 구성한 물질의 밀도가 굉장히 높았고 온도도 높았고 그러니까 뜨거운 기체 덩어리였던 거예요. 근데 뜨거운 기체 덩어리는 밀도로 봤을 때는 균일하잖아요. 뜨거운 기체의 압력은 어떤 특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작위적인 방향으로 사방을 통해서 작동하는 힘이기 때문에 뜨거운 기체의 밀도는 균일합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보는 우주, 이 모습은 극심하게 밀도의 관점에서는 불균일합니다. 예를 들면 태양의 평균 밀도, 이거는 한 1.4g per cubic centimeter, 그러니까 물방울 크기 하나에 담겨있는 질량이 한 1.4g, 그러니까 물방울 정도의 질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태양의 평균 밀도가.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우주 전체의 평균 밀도는 10-30g per cubic centimeter, 그러니까 물방울 크기 하나의 공간에 전자 하나조차도 존재하지 않는 그냥 정말 말 그대로 진공에 가까운 공간, 텅 빈 공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주 전체를 봤을 때는 밀도가 높은 곳과 아예 텅 빈 공간, 이 곳 사이의 밀도의 차이는 극심하게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매끈하게 시작한 우주가 어떻게 현재 우주에서는 이렇게 밀도의 극심한 불균형을 이루는 공간으로 바뀌었나, 이런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죠. 자, 여기에 대한 해답은 중력이라는 힘에 있습니다. 중력이라는 힘은 굉장히 특이한 힘이에요. 전자기력 같은 경우에는 청력이 있고 인력이 있고, 그러니까 끌어당기는 힘이 있고 서로 밀치는 힘이 있고, 그러니까 극이 같으면 서로 밀치고 극이 다르면 서로 끌어당기는 힘을 갖게 되죠. 우주 전체로도 음의 전하와 양의 전하가 완벽하게 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전자기력은 우주의 전체의 구조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근데 중력이라는 거는 음의 전하, 양의 전하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냥 질량이 힘을 작동하게 해요. 그러니까 질량이 있으면 힘이 작용을 하는데 그 힘은 항상 인력만 작용을 합니다. 서로 잡아당기는 힘만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이런 중력의 특성은 중력의 계를 극심하게 불안정하게 만드는 특성이 있습니다. 굳이 그림으로 표현한다면 마치 이런 볼링공 하나가 꽃갈콘의 꼭대기 위에 서 있는 것과 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바람만 후 하고 불어도 그냥 이거는 굴러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불안정한 시스템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런 불안정함이 밀도의 불균일한 분포를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중력이라는 것도 결국은 질량만 조금 있으면 거기 힘이 작동하는 거기 때문에 국부적으로 질량이 높은 곳에는 물질이 모여들게 되고 그러면은 주변의 물질은 더 없어지게 되겠죠. 그렇다면 자, 중력을 일으키는 상황이, 어쨌든 중력이 있는 상황이 시스템을 불안정하게 한다? 그러면 누군가는 이런 상황에서 처음에 빅뱅 직후에는 물질의 상황이 어쨌든 꽃갈콘 위에 볼링공이 어쨌든 균형을 맞추고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면 누군가가 가서 이거를 살짝 쳐줘야 이게 시스템이 불안정해지겠죠. 그러니까 뭔가 외부에서의 섭동 같은 게 필요한 겁니다. 시스템을 불안정해주기 위한 퍼터베이션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까 초기 우주의 모습이 마치 풍선의 표면만큼 매끈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리 매끈하다고 하더라도 미시세계에서는 입자들이 끊임없이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종이 표면을 보면 굉장히 매끈해 보이지만 종이의 표면을 현미경 같은 걸로 확대해서 보면 미시세계에서의 종이의 표면 모습은 이렇게 울퉁불퉁하다는 거죠. 초기 우주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양자요동에 의해서, 그러니까 미시세계에서 일어나는 어떤 입자들의 끊임없는 요동, 끊임없는 무작위적인 운동에 의해서 비록 평균적인 밀도는 비교적 균일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이런 종이 표면에 이런 울퉁불퉁한 모양과 같이 굉장히 미세한 밀도의 차이가 존재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던져야 되는 중요한 질문, 우주 초기에는 정말로 양자요동에 따른 밀도의 섭동이 존재했을까? 자, 이거는 이론에 따른 그냥 추측입니다. 양자적인 상황에서는 입자들이 항상 무작위적인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밀도 분포에 분명히 섭동이 존재했을 것이다 라고 쉽게 추측은 할 수가 있지만, 그래도 그거를 경험적으로, 관측적으로 검증을 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그건 가설에 남을 뿐이죠. 그래서 누군가는 그런 관측을 해야 되는데, 자, 우주 배경 복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관측을 할 수가 있어요. 원칙적으로는. 자, 지금 이게 코베이 위성,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코베이 위성이 관측한 우주 배경 복사의 사진입니다. 근데 이 모습만 놓고 보면 마치 태극 모양 같은 무늬를 하고 있죠. 자, 이거는 지금 이 색깔은 온도를 나타내고 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우주 공간 어디에도 이렇게 2.73도 정도에 해당하는, 절대 온도 2.73도에 해당하는 우주 배경 복사가 하늘 어디를 바라보더라도, 이쪽을 바라보든 저쪽을 바라보든 상관없이 어디를 바라보더라도 동일한 온도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매끈해요. 그러니까 초기 우주에 물리적인 조건이 이렇게 풍선의 표면처럼 매끈했다는 뜻이에요. 우주 배경 복사는 결국은 빅뱅 직후에, 결국은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멀리 있는 우주, 가장 최초의 우주의 모습을 보는 건데, 그때의 우주의 상황, 물질의 상황이 바로 이렇게 풍선의 표면처럼 매끈매끈했다라는 겁니다. 이 모습만 보면 어떠한 섭동 같은 게, 불균일한 물리적인 조건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거는 2.73도라는 절대값이잖아요. 이 그림에서 2.73도에 해당하는 값을 빼주면 상대적인 값이 나오겠죠. 2.73도보다 어느 정도 크다, 어느 정도 작다. 그래서 사람들이 한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평균값을 빼주니까 빨간색은 예를 들어서 2.73도보다 살짝 온도가 높은 것, 파란색은 2.73도보다 살짝 온도가 낮은 것. 근데 이 차이가 어느 정도냐 하면 10만 분의 1도 정도의 차이. 굉장히 작은 차이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절대값으로 보면 그냥 매끈하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마치 우리가 그냥 종이를 맨눈으로 보는 것과 같아요. 근데 현미경으로 바라보면 이렇게 10만 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미세한 차이가 존재하더라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정말 열광을 했습니다. 과학자들이 이 모습을 보고. 왜냐하면 이런 10만 분의 1 정도의 차이가 없었고 정말로 우주가 완벽하게 균일한 온도를 갖고 있고, 완벽한 균일한 온도라는 얘기는 결국은 밀도의 차이도 완벽하게 균일했다는 뜻입니다. 그랬다면 오늘날 별이라든가 은하라든가 이런 거는 형성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냥 가스가 완벽한 균일한 상태로 그냥 퍼져나가기만 했겠죠. 중력 불안정이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10만 분의 1, 굉장히 작은 차이지만, 마치 나비가 날갯짓을 하는 수준의 굉장히 작은 차이지만 이런 차이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여기에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의미에서 이거를 사람들이 신의 지문이다 라는 식으로 은유적인 표현으로 불렀습니다. 이 신의 지문을 발견한 그 공로로 2006년에 이 두 분이 존 마더라는 분하고 조시 스무트라는 사람이 2006년에 노벨상을 받았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야기를 간단하게 요약을 드린다면 이런 식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이 아니고 아주 먼 과거에, 아주 먼 과거 138억 년 전에 신비로운 빅뱅이라는 이벤트가 발생을 했고요. 우리는 여전히 왜 빅뱅이라는 사건이 발생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뜨겁고 조밀한 그런 가스에서 시작을 해서 이런 우주 배경 복사라는 흔적을 남겼고, 그리고 우주가 팽창해 감에 따라서 우주 배경 복사에서 발견되었던 10만 분의 1이라는 굉장히 미세한 밀도의 요동이 중력에 따른 어떤 그 중력이라 그 굉장히 작은 그런 밀도의 요동 때문에 우주 전체가 중력적으로 불안정해졌고, 그래서 밀도가 높은 곳에 더 많은 물질들이 모이면서 이렇게 별과 은하들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고, 또 우주가 팽창해 감에 따라서 결국은 중력은 계속 끊임없이 물질들을 잡아당기는 힘이기 때문에 이렇게 국부적으로 밀도가 높은 곳에는 더 많은 물질들이 모이면서 과거의 우주와 현재 우주의 모습은 이렇게 다르게 변해왔다. 과거에는 비교적 밀도가 균일했지만 현재에 오면 올수록 더 불균일한 방식으로 이렇게 진화해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빅뱅 우주론의 예측, 적어도 현재까지는 굉장히 관측적으로, 성공적으로 다 검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주 배경 복사의 존재, 우주 배경 복사에 존재하는 미세 요동, 그리고 거기에 따른 중력 불안정에 따른 이런 우주의 진화의 모습, 이런 모든 것들이 빅뱅 우주론의 예측과 굉장히 잘 들어맞는다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만일 자연의 질서라는 게 완벽무결하게 완벽했다면, 그래서 무작위적인 밀도의 요동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그랬다면 우주라는 우주라는 공간은 굉장히 지루한 공간이었을 거예요. 그냥 밀도가 일정한 기체들이 그냥 퍼져나가는 그런 모습밖에 안 됐을 거라는 뜻이죠. 거기에는 생명도 없고 별도 없고 지구도 없고 그런 공간은 아주 무의미하고 아주 공허했겠죠. 그런데 이런 완벽함에서 살짝 벗어난 일탈적인 운동들, 이런 것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우주가 현재처럼 굉장히 흥미로운 상황으로 변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의 뜻이라는 게 정말 존재한다면, 이제 학생들한테 했던 얘기입니다. 아주 완벽한 질서, 그러니까 과거에 플라톤이 생각했던 신의 형상이라고 생각했던 완벽한 원, 그런 데서 과거 사람들은 신의 뜻을 찾으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런 데서 찾는 게 아니라 그런 데서 좀 살짝 벗어난 뭔가 어설픈 데서 찾는 것이 오히려 현대적인 과학의 관점에서는 더 맞다라는 거고요. 운유적인 말입니다. 자, 근데 여전히 우주의 진화를 생각할 때 이게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한 것은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 이제는 이렇게 별이 생겼고 은하가 생겼다, 중력 불안정 때문에 물질들이 뭉쳐서 별이 생겼다, 거기까지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인간이 도대체 여기에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 생명이라는 게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 그거는 여전히 또 우리가 해결해야 될 또 다른 과학적인 질문이 되겠죠. 그리고 그런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전에 또 먼저 던져야 되는 질문은 뭐냐 하면, 우리 몸을 구성하는 원자들과 분자들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을까, 이 문제를 또 해결을 해야 됩니다. DNA를 구성하는 원자들이 수소, 산소, 질소, 탄소, 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원소들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발견하는 형태, 그런 형태의 생명체는 없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게 탄소죠. 탄소라는 거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화학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분자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원소이기 때문에 생명의 탄생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물이 화학 반응을 굉장히 촉진시키기에 유리하기 때문에, 그리고 탄소, 이것들이 생명의 존재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빅뱅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은 오직 수소와 헬륨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질문에 새로운 빛을 던진 게 태양 내부에서, 그리고 별 내부에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알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관점을 우리는 얻기 시작을 했어요. 20세기 초까지에는 태양이 왜 빛나는가, 별이 왜 빛나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태양이 거대한 용암 덩어리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굉장히 많은 방사능 물질들이 있어서 방사능 물질들이 이런 빛들을 만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었고요. 어떤 사람들은 별이 중력 수축하기 때문에 중력의 에너지를 사용해서 중력 수축하는 과정에서 빛이 나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별의 밝기를 유지할 경우에 태양의 나이는 기껏해야 수천만 년밖에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태양이라는 거는 무지무지하게 밝거든요. 그러니까 태양이 방출하는 에너지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설사 태양의 열 에너지라든가 중력 에너지라든가 그런 것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사용할 수 있는 양은 한정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재산이 100억인데 100억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하루에 1억씩 쓴다고 하면 100일이면 다 날아가잖아요. 그죠? 그런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태양은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를 방출하는데 뭐 방사능 붕괴니 별의 중력 수축이니 이런 것들로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는 한정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태양의 나이가 기껏해야 수천만 년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는 우리 지구의 모습을 보더라도 지구의 풍화작용이라든가 혹은 생명의 진화라든가 이런 모습만 보더라도 지구의 나이가 적어도 수십억 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태양의 나이가 수천만 년이다. 그러면 태양의 나이가 지구의 나이보다 짧다? 이거는 뭔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서가 명가